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유물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 진행할 그 영상 순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역사는 산해경에서 설명하듯이 이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과 이 일대에 대문구 문화가 존재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유물의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한반도에서 나온 우리 유물, 삼국, 사국 시대에 발견된 그 유물이 100% 싱크로율을 보이면서 이것이 대문구 문화가 남의 문화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조선의 출발이 산동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고 여기에서 고조선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은나라가 또 이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나라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이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의 그 문양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토기 문양인데요. 이 토기 문양은 제일 큰 해가 있고 그 밑에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윗부분에는 뾰족한 것이 3개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요 낱개로 되어 있는 불꽃이 3개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가면은 이 3개의 형태에 더해서 또 2개가 불꽃 둘이 더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1, 3, 5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 3, 5는 그때 당시에 모계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 쪽, 장인, 장모가 있는 그쪽으로 결혼을 하러 감으로써 그것을 장가간다고 하고 장가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계 사회의 개념으로서 이 중간에 2번, 4번이 장가간 그 분이 있는 자리로서 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관념은 이 큰 해를 토템으로 하고 있는 그분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큰 불을 나타내게 되고 큰 빛이 되기도 하고 이 태양의 속성을 그 후대의 자손들이 그 태양의 속성 중 하나를 자기의 상징으로서 내세움으로써 자기는 이 큰 해의 자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구 토기에서 나온 이 문양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태양의 속성을 둥글다, 큰 해, 그 다음에 이 불꽃, 또 요것은 드물게 초기에는 나타나는데 요 일자 모양,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삼국시대까지 그 이후 고려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또 조선시대에서는 민간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점점 그 훼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기본을 찾고 기본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을 해야 오늘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큰 R, 여기 대문구 톡에 있는 이 R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영상 R이랑처럼
이것은 최초의 시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R이랑은 R과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R은 곧 해이면서 둥근 것, 또 가장 밝은 빛, 이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불꽃, 이 불꽃은 불화자로 쓰기도 하고, 이것은 점같이 작은 불꽃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 앞에 이 알과 이 불꽃은 토템이고, 여기에 나온 이 일자 모양은 설문의자에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신, 시, 곤, 태, 이 네 가지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서 한자의 시작이 되는 초기의 글자이지만 이 발음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삼신을 설명할 때에 거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알이나 불을 상징으로 하는 이 시조가 되는 분은 바로 이 밑에 일자, 신이라고 부르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나 쓸 수가 없고 한정된 세 분에게만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토기에서 그 밑에 자손들의 상징을 다 지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울 수 없는 최초의 이 큰 해, 큰 불, 이분은 한자로 상형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큰 해를 이 안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밑에 모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이 모양은 큰 대자입니다. 상형 문자로 큰 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해, 큰 해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자로는 하늘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해님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산해경에서는 조선을 설명하면서 그 조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천독 이리 했고, 곽박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천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을 갖고 이 풀이가 난해하다, 이렇게 해왔는데, 실상 이것은 허신의 설문해자와 또 단옥제라는 분이 가장 그 주석을 잘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 독과 축은 그때 당시에는 글자는 달랐으나 뜻과 의미 100% 똑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천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독이나 천축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유물에서도 이분은, 큰 해님은 항상 존경받고 신성시되는 분입니다. 시조기 때문에. 그래서 산동에서는 이분을 일러서 만성시조라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성씨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문구 토기 문양에 나타난 이 세 가지 큰 특징, 이것들이 각종 금관이나 금동관, 은관,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지금 우리가 미스테리로 알고 있는 그 문양들,
그 다음에 부부총에서 나온 금귀걸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모든 귀걸이 같은 장식품들, 또 이 땅에서 발견되는 사국시대의 토기들, 또 와당, 치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대문구 토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시주 인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즉 대문구 문화가 남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산해경에서 설명한 그 산동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 이 조선의 강력이 결코 신화나 전설의 것이 아니라 고조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지표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에서 고조선이 이어지고 이 고조선이 역사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만주와 한반도로 이 조선이 밀려나면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반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조들이 남겼던 유물 속에는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인식들이 고스란히,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유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전국시대의 창이고 오른쪽은 이 땅에서 발견되는 청동칼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창은 태양의 세 가지 속성 중에서 이 불꽃 모양을 아주 충실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동칼은 작게 나온 것은 여기 하나의 전국시대의 창처럼 하나의 불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 긴 칼은 이 양쪽에 조그만 불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불꽃이고 양옆에는 그 불꽃을 바탕으로 거기에 붙은 또 다른 불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문구 문화에서 5의 숫자를 나타냈을 때 3 옆에 작게 2개 양쪽으로 불꽃이 표현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의 청동칼 왼쪽은 하나, 둘, 세 개의 불꽃을 나타냈고 오른쪽은 그냥 하나의 불꽃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산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여기에 T자로도 보이고 U자로도 보이고 또 O자로도 보이는 이러한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새긴 것이 아니라 보일 C자의 최초의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보면 여기에서 R이 있고 이 R 위에 솟아난 것은 불꽃이고 이것은 삼신 중에서 그 한 분이 자기의 토템으로 삼은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삼신을 설명할 때에 이분이 누구인가를 따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삼신에 대한 모든 힌트는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에 거기에 힌트가 들어있는데 이 사마천은 중국의 시조 황제를 정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마천 사기에서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분들의 이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을 보면 여기에 이 불꽃 모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뭐 조형상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화자가 되어 있습니다.
불화자 혹은 불꽃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문해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보일 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 역삼각형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신을 합한 글자입니다. 이건 역시 삼신에 대한 설명에서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발음은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서는 이 삼신을 모신 건축물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분들의 상징인 불, 호롱불 같은 것을 이렇게 켜서 여기에는 우리가 삼신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삼신을 모시고 있는 모시면서 사는 가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T자나 O자는 시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상용문자를 초기의 상용문자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R과 그 아까 크게 보인 불꽃 가운데에 동그란 R이 작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은 불꽃입니다. 그래서 R과 불 이렇게 될 수 있고 혹은 R과 불꽃 해서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까 그 을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삼신에서 해석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한 일자가 됩니다. 1, 2, 3, 4 할 때 한자에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세로로 대칭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이 되고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앞선 시대의 집이고 그 뒤에는 그 다음을 이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는 정삼각형이 먼저 나오는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집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에 이 다이아몬드형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뭐라고 읽어야 할지 발음이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물에서는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광개토대왕의 호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글자와 이 정자 우물정자죠. 이 글자와 또 열십자가 있습니다. 이 열십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건 고구려 사람들, 특히 고구려 왕가에서 인식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최초로 조선이라는 글자의 첫째 획과 두 번째 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 자손들, 중시조쯤 되겠죠? 그분들의 이름과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여기에서는 광개토대왕에 이르기까지 이 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을 거쳐서 혹은 이 나라를 거쳐서 지금 내가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구려에서 다물이라는 말을 쓴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신라의 은합인데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 청동기 전시회를 할 때에 제가 가서 직접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 부분이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개토대왕이 앞에서 호우에서 열십자 있는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와 신라는 같은 시조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후에 그 족단이 분리되면서 각각 다른 나라를 세웠지만 시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 이 은합, 이것이 뚜껑과 몸체를 합치면 원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 중에 이 두 분, 열십으로 나타난 두 분, 이분들의 정체성은 큰 해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해를 나타내고 이것은 그 삼신 중에 두 분, 우선순위로 첫 번째 해님과 두 번째 해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의 손잡이의 열십자는 조선의 첫 회과 두 번째 획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란 글자는 단순하게 나타난 글자가 아니라 원래의 글자를 보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고조선 시대를 이끌어갔던 선조들의 이름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순위가 이렇게 상하로 되어 있는 이 신자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숫자로 한일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땅을 나타내고 두 번째 신 이렇게 됩니다. 삼신 중에 1신과 2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모체 이것은 둥그런 햇님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고물의 정 이렇게 읽고 우리는 알로 읽거나 아니면 구슬주 둥그렇다고 해서 구슬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서봉청 금관 안쪽 이렇게 쓰면은 정수리에 닿는 부분에 금판에 십자가 그러니까 신으로 읽을 수 있는 긴 금판 그것 두 개가 십자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역시 왜 이런 모양일까 하지만 이것도 이 은합의 꼭대기에 있는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수막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대문구 문화를 비롯해서 고대 햇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큰 특징, 속성 이것은 큰 동그라미와 불꽃과 그 다음에 작대기라고 했습니다. 이 작대기를 붙잡는다는 뜻의 글자가 아버지 붙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가운데를 보면 이게 토템인 이 가죽인데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불꽃 세 개를 해도 같은 뜻이고 이 신자 이거를 세 개를 해도 역시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 속성을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뭐 수백, 수천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조형미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는 불꽃 위주로 이렇게 그
시조 인식을 나타냈고 신라 가야에서는 이렇게 알과 또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를 가지고 또 조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시조가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이 유물의 속성이라든지 역사의 기본 출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은 대문구 문화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은 아까 앞에서 대문구 문양에서 본 것처럼 이건 당연히 아리랑입니다. 알과 함께, 알은 다른 말로 하면 햇님과 함께 이런 것처럼 항시 빠질 수 없고 죽어서 이분이 있는 것으로 나는 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선조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모양을 보면 역시 정확하게 불꽃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둘로 값싼 것도 역시 불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화자이거나 불꽃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싸서 불꽃 모양으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토템인 세 개의 불꽃을 표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구려 시대의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기 시조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도 대문구 토기 문양에 있는 것처럼 이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요 불꽃 이것을 정확하게 세 개를 함으로써 삼신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문해자 주에 보면 신, 시, 곤, 또 하나는 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신이고 그 다음에 시, 곤은 가끔 나타납니다. 태는 이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음을 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고구려 수막세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에 있었던 수막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의 불꽃, 이 불꽃 전체적으로 불꽃 형상을 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각각 직선, 막대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설문해자를 통해서 보면 각각 하나하나를 신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3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신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삼신이 이 불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삼합이냐 하면 이 직선 이것을 세 개를 합쳐야 삼각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앙 외곽의 큰 원을 보면 이 R을 상징한 것이 모두 12개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1년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고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신라나 가의 금관 모양의 형태나 나타내는 뜻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문구 토기 문양보다 세련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담긴 뜻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긴 중심에 이렇게 또 작은 형태로 미니어처처럼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이것이 바로 시조가 되는 삼신 중에서 최초의 신, 가장 높은 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신 설명을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요 부분은 지난번에 부부총 금귀고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는 아래 형태이면서 제일 정상 부분에 살짝 불꽃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과 불꽃이 합쳐져서 알이고 주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이 아래 위로 내려진 작대기와 또 옆으로 누운 작대기, 이것이 합쳐져서 C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신자와 그 다음에 이 불꽃 모양의 알이 있는 이 형태가 양 옆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양 옆에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신,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해가지고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석삼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역사가 쭉 대를 이어서 줄줄이 끝없이 무궁히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이 금관에 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금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차이가 다소 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고 뭔가 휘어진 듯한 모습인데 꼭대기는 똑같이 불꽃을 담은 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을자입니다. 을, 갑을 병정할 때 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 삼신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불꽃 모양에서도 또 작은 알이나 작은 불꽃들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 토템은 후손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신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이제 확대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을자입니다. 을자가 무엇을 나타낼까? 이것은 나중에 삼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흔히 금관을 가지고 샤머니즘, 샤먼들이 쓰는 그런 모자와 닮았다 해서 샤머니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닮은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샤머니즘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 다음에 이 측면의 소품 장식, 이것들을 사슴뿔이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일러서 망문생의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갖다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또 고대에 조선이 시작된 그 대문구 토기나 그 이후에 은나라 그 유물이나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조인식이지 샤머니즘이나 사슴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사슴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관이나 모든 유물에서 나타내는 것은 최초의 시조, 삼신을 키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선 사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을로 시작된 이 우리 흔히 고곡이라고 부르는데 고곡은 실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아까 망문생이라고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곡, 이제 편의상 고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고곡에 이 모자를 쓴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불꽃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햇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고곡을 보면 여기에는 둥그런 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햇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서는 불꽃 모양으로 그 관련성을 나타냈고 여기에서는 알로서 고곡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와 불꽃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왕관에 있는 그 관식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오나 우처럼 보이는 최초의 시자, 보이를 시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과 또 요 뾰족한 불꽃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과 불꽃, 곧 알과 주 혹은 알과 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낱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라고 하기보다는 주가 더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이를 시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삼각형이 역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설문해자에서 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른 목골 혹은 다이아몬드형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설문회자나 어디에서도 이거는 설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단지 은나라 때의 유물에서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읽을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나중에 숙제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이 기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둥근 알처럼 옆으로 보면 여기 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방에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밑에 굵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면 청동검과 같이 이게 하나의 이제 불꽃 모양이면서도 한가운데에는 아까 신자 쭉 상하로 되어 있는 그 직선 그것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관련된 그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 알과도 관련이 있고 신, 작대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불꽃 모양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해를 토템으로 하는 그 해의 속성 3가지를
온전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여기 있죠. 삼각형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대로 기념을 하고 이것은 대를 이어서 그 정체성을 기억을 하면서 또 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화평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주변에 둘러싼 이 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작은 해들이겠죠. 그래서 이 10간 12지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봉황 모양의 꾸미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물을 볼 때에 기본적인 속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알이 있고 불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달고 있죠. 그것은 요 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봉황이라고 하는 이 토템을 하는 그 어떤 족달이나 인물은 이 삼신을 자기의 시조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별도로 삐져나온 이것이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신, 을로 표현되는 그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뭐 똑같은 겁니다. 최초의 알이랑은 최초의 해님과 함께라는 뜻이니까 알과 함께가 될 것이고 이것은 불꽃 모양이니까 불화자 혼 불꽃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단옥제라는 분이 평생을 바쳐서 주석을 달았는데 그분이 이 글자에 대해서 발음을 네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신, 시, 곤, 태. 설문회자에서는 신과 태 두 가지만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건 고구려 때의 향로입니다. 이거 역시 전시회 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인데, 요 모양이 아마 뒤쪽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건 아마 세 개가 이렇게 각도로 봐서는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보이고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을 이제 한번 보실까요? 크게 보면 역시 어, 알이 이 안에 있고 불꽃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불과 또 알 두 가지가 있고 밑에 짧게 이렇게 바로 붙이지 않고 이 기둥이 있는 걸로 보면 이것도 신자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똑같은 개념을 여기에서 보면 알 두 개를 겹쳤고 또 이 불꽃 모양은 이분이 최초의 시조기 때문에 이 분을 조금 더 크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삼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의 개념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에 R은 불꽃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 보면 R이 두 개 있고 불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문구 토기 문화 때로부터 적어도 뭐 3,500, 600년 지났는데도 그 개념은 온전히 똑같이 전승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것을 이렇게 도식화한 것인데요. 요 불꽃, 그 다음에 알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문구 문화의 그 기본 요소와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국시대의 금관, 금동관, 토기문양 등 유물은 한민족 최초의 공동시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3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성수인가? 성스러운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수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성수나 양수는 한민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0년, 600년이 되도록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대문구 문화, 토기 문양에 있는 인식이 싱크로율 100%로 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이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하기만 하면 우린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이 남아있는 유물, 곧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유물들은 고조선 초기 지표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의 사례로 광개토대왕 호라든지 신라의 남건, 백제의 목간, 고대 사국 왕관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한민족이 시작된 최초의 시조를 인식한 그러한 유물들인데 오늘날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것은 삼신이라는 것이 낱말로만 단어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산해경의 조선 지역의 유물도 조선의 시조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그거 당연하죠. 그 중복되는 그 지역에서 대문구 문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어서 고조선이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은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한민족 계열의 다른 나라들이 있고 우리 역사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라는 것은 만주나 요동, 요서, 그 다음에 중국 대륙 이것을 뺀 이 땅에 와서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반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식이 하루빨리 반도를 벗어나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고 또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헌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 뒷받침되는 유물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